뭐 길게 보시면 지금 투자하셔도 되고 좀 더 모멘텀 위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좀 시작하신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올해 2023년에 배터리에 투자하는 전략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북미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북미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 투자하면 된다. 투자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튜브 댓글에 제일 많이 달리는 게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뭔가 이렇게 철강을 하다가 리튬으로 바꾸는 그런 게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리고 현금 흐름도 많고, 네. 그래서 여기는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할 네. 때.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배터리 아저씨가 많이 미는 정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40% 갖고 계시다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포스코 홀딩스도 괜찮을까요? 저는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네. 뭐 일단 포스코 홀딩스는 여전히 철강주로서의 인식이 되게 강하고요. 당장의 실적은 결국은 철강 그 경기 사이클에 많이 연동이 되잖아요. 근데 철강이라는 게 여러분들 철강의 전방 산업이 건설, 조선 이런 업 쪽이거든요. 건설, 조선, 자동차. 근데 경기가 침체가 된다,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건설 경기 지금 나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동차도 나쁘죠. 다만 이제 조선 쪽은 좋아요. 조선 쪽은 그 이전에 수주했던 저가 물량을 이제 갖고 이제 LNG선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단가를 잘 받은 그런 이제 이 조선 쪽 선박들 건조하는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산업은 괜찮은데 어쨌거나 건설하고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포스코의 철강 가격 그리고 특히 철강 수요가 많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 경기 침체가 또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철강 경기는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향을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가치 평가에서 많은 부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당연히 좋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리튬이라든지 각종 소재와 니켈이라든지 각종 소재와 관련해서 가장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는 회사. 예, 그리고 가장 그 광물 소재에 대한 접근권을 잘 확보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당연히 좋은 게 맞는데 적어도 한 1년 정도 범위 안에서 봤을 때는 가장 탑픽으로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냥 포스코 홀딩스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뭐 꼭 몇 달 안에 뭐 꼭 수익 잘 나야 되지 않는다. 그냥 나는 어차피 한 뭐 3년, 5년 정도에 걸쳐서 최소 3년, 5년 정도에 걸쳐서 그냥 그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그 수혜를 이렇게 누리고 싶다. 그러면 뭐 포스코 홀딩스는 괜찮은 선택이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올해 한 뭐 10월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필바라 강산에서 나오는 그런 리튬, 그 사업이 이제 좀 뭐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증가하면서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내년, 내후년에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되겠죠. 뭐 길게 보시면 지금 투자하셔도 되고 좀 더 모멘텀 위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좀 시작하신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이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강산뿐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 칠레, 호주 같은 데서 이제 이 강산 개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연모 개발이라든지 이쪽에 그 계속 채굴권, 개발권 이런 것들을 포스코 홀딩스가 뭐 합작회사 형태로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캐나다 사실은 지난해 캐나다 주정부에서도 다녀갔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를 다녀갔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리튬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 강산 개발하는 그런 거 협의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이게 포스코는 이미 그런 그 채굴하고 이제 이 시추하는 과정의 어떤 기술력을 다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예요. 그럼 이걸 이제 그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칠레 같은 데서 이 기술력을 적용하면 사실은 자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를 채굴할 수 있는 걸 포스코 기술로는 100을 채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회사에 도움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당장보다 향후 가면 갈수록 아마 포스코 홀딩스의 그런 어떤 자원 확보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거고 그런 게 좀 주목받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재는 세계 1등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 포스코는 뭐 에버만인가요? 뭐 그런 기업들도 앞에 있어서 아, 강산 업체들. 네, 엘버말 뭐 그다음에 칠레 SQM 이런 회사들 아, 있죠. 네. 예. 그래서 한 5위 정도? 4, 5위 정도 네. 한다고 하는데 그런 네. 거는 좀 괜찮을까요? 보통 주식 투자하면 세계 1위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강산 업체들은 우리가 없죠. 우리한테 없죠. 예. 엘버말 같은 업체, 뭐 호주의 엘버말이라든지 또는 뭐 칠레 SQM이라든지 네. 이런 업체들이 이제 당연히 큰 업체들이고요. 그 강산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술 갖고. 업체들은 그 기술이 이게 포스코는 예를 들어서 강산 업체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업체들의 기술력이 낮아요. 예. 예를 들어서 채굴을 하는데도 상대적으로 뭐 기술력이 물론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렇게 막 뛰어난 그 사실은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는 뭐 이게 철강도 결국은 이제 철강석부터 해서 이런 강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개발한 경험들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런 쪽 관련한 기술도 되게 발달이 돼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세계에서 예,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뭐 강물 직접 광산회사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합종 연행해 가면서 그 관련한 소재 관련한 강물 관련한 그런 사업의 규모를 키울 잠재력이 되게 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아파트 같은 거 보면요, 막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 아니, 그 지하철역 생긴다고 했을 때 네. 그거 막 연기되잖아요. 네. 포스코도 리튬 수급하는 거 네. 뭐 2025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연기되고 막 그럴 위험은 혹시 없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네. 그런데 사실 기업들을 투자해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자, 우리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거 뭐 언제까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에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한 70% 이상은 지연이 돼요. 예. 그 지연의 가능성은 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근데 올해 2차 전지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계속 지연됐던 것들이 더 이상은 미루기 힘든 구간에 와 있어서 그래요. 자,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특히 북미 자동차 3사부터 해서 독일의 폭스바겐까지, 그 다음에 일본의 도요타,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의 그런 전기차 모델들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기로 목표로 하고 있는 해가 2026년 이 무렵이거든요. 2025년, 2026년 이 무렵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 지금은 그냥 뭐 선호종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그냥 한 업체가 그냥 전기차 모델만 70개 막 80개 100개씩 만든다고요. 그 물량들이 막 향후 한 3, 4년 후에 나옵니다. 저 내연차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 모델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면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차량체 디자인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 이런 것들도 다 스펙을 맞춰서 이게 조달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2025년, 2026년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그게 배터리 조달 계획이 예, 맞춰져야 되는 거고 그 배터리를 바로 조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바로 조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배터리 생산을 위한 캐파 구축을 하고 배터리 업체도 수요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배터리 업체들이 올해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증설을 해야 돼요. LG엔솔 같은 경우에 보세요. 수주 규모가 2021년에 그게 250기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지금 이게 350기가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 이게 155기가인가 그랬는데 이게 270기가로 늘어났어요. 수주 규모가.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주 물량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완성차 업체들한테 계속 주문이 밀려드는 겁니다. 그럼 배터리 업체들이 캐파 증설을 올해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소재 업체들은 이 배터리 증설하고 나서 증설해가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소재 공급이 늘어나는데 지금도 가파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2025년, 26년부터 이제 배터리가 풀 가동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캐파 구축하는 것들이. 그럼 그때부터도 더 가속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재 업체들은 이게 향후 몇 년만이 아니라 5년, 10년에 걸쳐서 계속 성장할 거고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캐파 구축을 올해, 내년, 뭐 내후년까지 한다 그러면 향후 3년 동안이 그 배터리 정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장비 업체들한테 주문으로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비 업체들은 향후 3년 동안 본격적으로 투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재 업체들은 이게 뭐 향후 3년만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게 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이야기 드릴 수도 없고 좀 종합 정리하자면 올해 2023년에 배터리에 투자하는 전략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 북미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북미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 투자하면 된다. 네. 투자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배터리 구애를 많이 받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그 배터리에 대한 구애를 많이 받고 있는 LG 엔솔 밸류체인 중심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면 된다. 그 중에서 소재 쪽은 뭐 에코프로비엠은 LG 엔솔 그 수혜주는 아니지만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이 뛰어난 기술력으로 완성차 업체들로부터도 구애를 받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G 엔솔의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후발주주인, 그리고 올해 모멘텀이 풍부한 코스모 신소재 이런 업체들. 그 다음에 장비 업체들 중에는 LG 엔솔 그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 그 기술적인 혜자가 있는 진입 장벽을 좀 쌓고 있는 그런 업체, DNT라든지 윤승 FNC 같은 업체, 이런 업체들을 보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소재와 장비의 비율을 제가 볼 때는 소재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셔도 된다. 배터리 셀 업체, 소재 업체,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업체, 이런 업체들은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 10년간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이 주가가 좀 올랐을 때는 시장이 워낙 지금 변덕스럽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서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구간이 나오면 조금 수익을 실현했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많이 받는다 싶을 때는 조금 다시 이제 이 수익 실현했던 현금을 가지고 다시 바닥에 사모은다든지 이런 식의 과정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수익 실현을 하라고 해서 뭐 전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뭐 20, 30% 이 정도씩 수익 실현을 했다가 또 그 자금으로 바닥에 사는 걸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재는 5년, 10년 이상 투자하시면 되고 장비는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시면 된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의 소재, 그다음에 배터리 셀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장비의 그 투자 비중은 대략 한 7대3 정도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진짜 뭐 한 1억 있으면 100% 그냥 2차 전지만 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을 사람들이 이제 자꾸 분산 투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분산 투자는 리스크도 분산하지만 수익도 분산하는데, 사실 리스크를 분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스크를 해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달기로 알고 투자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지금 떠들지만 결국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언급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다 스터디 하셔야 됩니다. 그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직접 뭐 탐방까지는 힘드실 수 있으니까 주담 통화라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를 계속 모니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업체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골라서 투자하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2차 전지가 향후의 성장성이 제일 좋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가장 투자 매력이 높은 업체인데 그 업체를 놔두고 10개 종목을 일부러 골라서 투자 매력이 한참 떨어지는 업체까지 10개까지 분산 투자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뭐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게 집중 투자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일정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한편으로는 꾸준히 추적할 수 있는 종목 수가 저는 5개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5개 종목을 잘 골라 담으십시오.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2차 전지 섹터에서 매력적인 종목도 있지만
또 잘 찾아보면 사실은 2차 전지 섹터가 아닌 종목 중에서도 막 3배, 5배씩 성장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한 해에만. 그런 종목들은 투자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 경우에도 2차 전지 섹터 비중이 대략 한 60, 70% 되지만 2차 전지 이외의 종목들 중에서도 정말 제가 볼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한 뭐 그때 이제 비중이 주가 변동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3, 40%는 갖고 가요. 네. 그거는 의도적으로 제가 섹터 비중을 그렇게 맞춰서가 아니라 2차 전지 외에도 개별적인 종목들별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종목들은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네. 저희 선대인 경제연구소 새 이벤트 때 새 이벤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링크가 있나요? 그 링크를 영상 그- 밑에다가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링크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가장 간단하게는 네이버에 네. 선대인 경제연구소 검색하셔서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음. 저희 공지사항 팝업이 떠 있으니까 그거 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음. 이렇게 저희가 뭐 개별 종목을 소개해드리기도 하지만 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제가 올바른 투자 접근법 음. 알려드리고 아, 그게 실시간 네. 거의 이렇게 뭐 실시간은 아니지만 어. 거의 매일 제가 데일리로 이렇게 아. 회사에 대한 어떤 모니터한 내용을 음. 그냥 저희는 뭐 한번 예를 들어 정권사 리포트처럼 한번 소개했다고 그냥 뭐 한참 있다고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소개한 종목들은 거의 주요한 어떤 변화가 있을 아, 때는 거의 뭐 매번 모니터 해가면서 아, 네. 수시로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저희 회원들은 뭐 수익도 잘 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 전에 뭐 온갖 유튜브 방송 다 보고 뭐 시향 방송 봐도 늘 불안하고 부족한 것 같았는데 네. 아 주식 투자의 접근법을 제대로 배우고 그다음에 그 저희 연구소와 함께 하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네. 예,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장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연간 구독, 거시 보고서, 기업 분석 보고서를 하시고 또 텔레그램 같은 것도 이제 운영을 하시고 아 그리고 저희 회원 가입하시면 회원 가입하시면 제가 그 1월 28일 특강.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제가 요 새 이벤트 때 드릴 네. 거고 기본적으로 이게 구독 패키지에 뭐가 있냐면 아까 그 거시 보고서, 기업 분석 보고서가 있는데 네. 올해부터는 저희가 주식 투자 3종 강의를 그 제가 예전에 강의하고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기본적으로 드려요. 이게 네. 근데 뭐 제가 이 잡법을 사실 잘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회원들 중에 야 주식 자기의 주식 투자 인생을 바꾼 명강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제가 주식 투자 입문부터 종목 선별법과 분석법 그다음에 투자 로드맵과 포트폴리오 구성법 이 3개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총 토탈 러닝 타임이 한 16시간 되거든요. 네. 이걸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단순히 종목 소개뿐만 아니라 올바른 접근법을 있어야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수익을 훨씬 잘 낼 수 있다는 걸 이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투자 접근법 익히시라고 3종 강의 이제 기본으로 제공하니까요. 그것까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향후 몇 년 동안은 집값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향후 5년 이상은 집값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큰 흐름에서. 그러면 그 집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단순히 재테크 차원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굳이 서둘러서 집 사지 마시고 그 자금 가지고 5년 동안 2차 전지에 정말 좀 가감하게 투자해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수익이 되게 잘 날 거거든요. 그 후에 한 5년 정도 후에 집값이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그때 무리하게 빚내지 말고 수익 낸 자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갈 좋은 집을 사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 2차 전지 투자해서 빚 없이 집 사자. 예, 너무 인상 깊게 탁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